안녕하세요, 판다입니다. 지금까지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냥 등록하면 되지. 무슨 전략이 나오고, 상위 노출 점수가 나오고, 수학 시간도 아닌데, 점수표 해야 되고, 카테고리별, 상대적, 이상한 용어 나오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무시하고 판매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격 전략, 노출 전략, 상품 전략 이렇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상품 전략의 하나인 상품 정보를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정보 편집인데 관련 용어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 강의를 무슨 대학원 강의 같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용어 설명, 프로세스, 구조도 나오고, 점수표 나오고, 아직 제가 이제 이 가격 관련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는데, 판매가 설정하는 공식 나오고 이러거든요. 거기까지는 좀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한번 근데 설명은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셀러큐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상품 대장에 있는 가격 만드는 그런 방식을 왜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됐는지, 초기에는 어떻게 썼는지, 이제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용어, 상품명, 상품의 명칭이에요. 꼭 상품에 적혀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상품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딱 받고 나면 거기에 있는 상품명을 그대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 마켓의 상품명은 홍보 카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홍보 카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제어, 키워드, 태그, 검색어, 주제어 여러 용어로 사용되는 거고요. 요거를 별도로 입력하는 곳이 있고요. 없는 곳이 있어요. 별도로 입력하는 곳이 쿠팡, 주제어 넣는 칸 따로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주제어 넣는 칸이 있고요.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는 주제어 넣는 곳이 없어요. 원산지는 원재료의 생산지, 공산품은 생산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가공식품류는 원산지 국내산인데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지 않고요. 상세 설명 참조라고 적거나 아니면 원산지가 여러 곳일 경우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상세 설명 안에 성분별 원산지를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델명, 브랜드 이런 거 있고요. 카테고리 있고 상품 정보 고시. 자, 요런 용어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진행할게요. 자, 상품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이 편집할 수 있는 항목은 셀러큐 기준입니다. 상품명,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키워드, 상세 설명,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준 카테고리라고 하는 건 셀러큐의 카테고리. 카테고리 마켓별은 마켓별 카테고리. 즉, 스마트 스토어의 카테고리, 쿠팡의 카테고리를 따로 또 매핑할 수 있어요. 인증 정보, 그리고 상품 정보 고시, 요런 항목들을 변경할 수 있는데, 중요도 표시되어 있죠? 자, 상품명과 대표 이미지가 중요도 제일 1번.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2번 적혀 있어요. 카테고리, 기준 카테고리. 근데 요거는 잘 맞춰져 있으면 변경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닌 카테고리예요. 이런 변경해야 돼요. 그리고 3순위 볼까요? 3순위는 추가 이미지, 키워드, 그리고 마켓별 카테고리예요. 자, 1순위는 필수, 2순위는 잘못됐을 때 선택, 3순위는 권장, 그리고 4순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 정보를 변경하다 보면 특정 공급사의 상세 설명 상단 하단에 쓸데없는 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공급사 거는 그냥 싹 다 빼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빼는 작업은 하나하나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누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공급사 상품 정보가 엑셀로 쫙 받은 다음에 거기서 찾기 바꾸기를 위아래 싹 날리고 다시 엑셀 업로드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인증 정보나 상품 정보 고시를 맞춰라 라고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의 선택이에요. 인증정보 오류 때문에 등록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냥 리스트에서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냥 쉽게 할 수는 있으나 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중요도와 항목 알아봤습니다. 상품명 제일 중요하죠. 이때 주의사항이에요. 상품명은 한글 숫자 영문의 조합으로 한글 50자 내외로 한다. 근데 한글 50자 이내로 만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수문자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가로라든지 대시라든지 언더바라든지 대가로라든지 슬래시라든지 뭐 요 정도는 허용된다. 같은 단어를 2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 그리고 귀여운, 따스한, 부드러운 등의 형용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가급적. 근데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류, 그 다음에 친구류 할 때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인형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겠죠. 오히려 사용하는 게 좀 더 그 상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뭐 요런 거는 예외적으로 사용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 최초, 세계 뭐 최대, 유일 뭐 이런 단어들은 과장된 광고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다이소, 이케아, 이마트, 아디다스, 구찌, 프라다 등 다른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에 저희 쪽에 이제 등록되는 상품들을 보면 다이소, 이케아, 이마트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생활 잡화 쪽에. 이건 다이소에도 팔고 있어. 막 이래서 다이소 넣고요. 이거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 이거는 이케아에서도 팔고 있어. 뭐 이렇게 넣고요. 이건 코스트코에서도 팔고 있어. 막 이렇게 넣어요. 이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관 검색어를 찾는다거나 하다 보면 막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 빼셔야 됩니다. 7번째, 요런 두통, 감기, 탈모, 뭐 면역력 증가, 피부병, 뭐 족저근막염 이런 병 이름 아니면 뭐 치료가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은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쓴다면 관련 인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탈모 샴푸다 그러면 탈모 예방 아니면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세 설명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쌍화탕, 총명탕 뭐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한약 재료 뭐 이런 것들, 한약 이름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8번째 브랜드, 상품명, 모델 번호, 속성, 용량, 색상, 수량 뭐 이런 순서대로 이름을 구성해라. 요거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잘 안 돼요. 그냥 순서가 뒤죽박죽 아니면 싹 없어. 왜? 일부 분들은 그냥 키워드만 막 갖다 집어넣고 아니면 엑셀에서 막 뒤섞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품명을 막 섞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상품명을 아무리 뒤섞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뒤섞인 상품명이면 상세 설명에 원상품명이 있거든요. 그거 끄집어 올리고 지금 요 8번처럼 요 순서대로 잘 배열만 해줘도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됩니다. 자, 요거 8번과 연관된 건데 검색 노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매자가 그 상품명을 봤을 때 무슨 상품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읽히는 상품명이라고 해요. 어떤 문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가공을 하다 보면 이 단어도 넣고 싶고 저 단어도 넣고 싶고 그래서 50자 이내로 하라 그랬는데 막 100자 꽉 채우고 막 이런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욕심이 쭉 빠지는 시간이 있어요. 한 뭐 3,000개, 4,000개 정도 이렇게 상품명을 바꾸다 보면 내가 앞에 했던 상품명을 보면 와, 내가 진짜 저렇게 했다고? 말도 안 되게 했네?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시고 그때부터는 점점 상품명의 글자 수가 줄어들고 정제되고 읽히는 상품명으로 점점 변화하게 돼요. 거기에 그 낚는 키워드, 후킹 키워드 뭐 이런 거 한두 개만 탁탁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에요. 마켓마다 상품명 작성 기준, 그 다음에 상위 노출시키는 그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변경한 상품명이 모든 마켓을 만족시킬 수 없어.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의 상품명은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 주력이면 쿠팡 기준으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상품명 만들 거를 권장드려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 쇼핑 기준이면 50자 이내고 중복 단어 쓰면 안 되고 규정 뭐 브랜드 뭐 이렇게 모델 번호 이런 순서대로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100자니까 뒤에 50자 여유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주제어나 키워드를 쭉 붙일 수 있고요.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도 글자로 더 붙일 수 있거든요. 내가 만드는 상품명은 최대한 좀 간결하고 읽히고 핵심적인 요소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켓별로 등록할 때 뒤쪽에 좀 더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단어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런 블루 키워드 등등을 넣어서 차별화시켜라. 이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조합 규칙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풀었어요. 제가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춘천 순서대로 배열하고 50자 이내로 만들고,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이것과 전혀 엉뚱한 카테고리에 쓰이는 단어를 넣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보온병이라고 하는 건데 한참 막 카테고리를 넣다 보니까 냄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물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보온병과 물통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카테고리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속카테고리 이내, 중카테고리 이내면 용납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카테고리 자체가 완전 달라. 이런 단어가 상품명에 들어가 있거나 주제어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얘기고요. 반복되는 단어 빼라. 2번 이상, 즉 한 번만 한 단어를 넣어라. 고객한테 읽히는 상품명으로 구성해라. 맞춤법을 준수하고 띄어쓰기도 준수해라. 어떤 경우 50자 이내인데 이게 띄어쓰기도 포함하니까 최대한 붙여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셔라. 당부드립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예요. 브랜드, 시리즈, 모델명, 상품 유형, 색상, 소재, 수량, 사이즈, 성별,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어린이용이냐, 그다음 뭐 속성값, 뭐 이런 형태로 상품명의 순서와 구성을 넣어요. 쫙 보고 빠진 내용들을 뚜둑뚜둑 요 순서대로 넣으면 상품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수량, 용량 뭐 이런 것들 300ml면 300ml, 요게 5개 세트면 5개 세트 이런 식으로 상세 설명을 보고 끌어올려 주기만 해도 완전히 다른 상품명이 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셀러큐에서 상품명을 변경하는 곳이에요. 전체 상품 리스트라고 있죠? 예, 그곳에 와서 여기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픽 상품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오고요. 여기 상품명을 수정하는 곳이 있어요. 기존 정보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사가 등록해 놓은 상품명을 쓰겠다는 거고, 기존 정보를 수정해서 사용하겠다고 체크하면 입력칸이 열려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 상품명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편집하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넣어도 되고요. 간략 소개, 요거는 소개인데 요거는 내 쇼핑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의미 없는 거고. 그리고 검색 키워드, 요 키워드들도 요걸 체크하면 여기에 키워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정 누르면 요런 형태로 되고 판매자가 언제 수정했는지 요런 형태가 나오고요. 이렇게 수정했다 그래서 내가 마켓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 상품이 마켓에 등록되어 있다면 판매 상품 동기화라고 하는 거를 눌러줘야 돼요. 그럼 누르면 요게 연동 상품 관리라고 우리 상품 등록 실습할 때 마켓에 등록한 상품 연동 상품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돼요. 변경된 값이. 그럼 그때 다시 마켓 정보 수정 한번 눌러주면 마켓에 변경된 정보가 등록됩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왜 그러냐, 요 한 정보를 11번가 한 군데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켓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 누르고 연동상품 관리 가서 다시 한번 마켓에 정보를 적용시켜 준다. 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예요.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내가 11번가만 변경할 거야. 그럼 11번가만 체크하면 되고요. 전체 다 적용할 거야. 이렇게 전체 적용하고, 상품명만 변경할 거야. 아니면 전체 변경할 거야. 이렇게 하고 동기화하면 연동상품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마켓에 등록된 정보들이 업데이트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품을 변경하고 마켓에 적용하는 것, 그 다음 상품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